책을 읽고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북토크 팟캐스트 패널을 시작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오늘의 진행을 맡은 에디터 복복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디터 러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디터 하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디터 뉴비입니다. 오늘의 북토크 책은 정혜연 작가님의 홍학의 자리입니다. 주인공 다연의 죽음에서 밝혀지는 비밀과 예측 불가한 반전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먼저 책을 읽고 난 후 간략하게 감상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계님부터 말씀해주세요. 우선 저는 이미 이 책에 반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봤었어요. 사실 보면서 계속 기대를 했어요. 어떤 반전이 있을지. 그리고 예상하면서 보기도 하고. 일단 제가 추리소설을 좋아하기도 해서 추리하면서 보는 게 상당히 재미를 느꼈고 그 반전도 진짜 예측할 수 없었던 반전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더 큰 재미를 느꼈습니다. 저는 만족했던 책입니다. 저는 미스터리한 스릴러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어서 평소에 책을 읽을 때도 딴짓을 많이 하는 편인데 딴짓 없이 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읽게 된 책입니다. 흡입력이 굉장히 좋은 책 같아요. 저도 되게 반전해서 기함을 했을 정도로 좀 많이 놀랐었고 이 책이 되게 챕터가 많이 나눠져 있는데 챕터를 끊는 그 타이밍이 아침 드라마급으로 끊어서 하루 만에 속도감 있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소재는 너무 자극적이어서 좀 고통스러웠는데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정말 재밌게는 읽었습니다. 저도 복복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저도 읽으면서 이거 진짜 드라마로 만들면 진짜 재밌겠다 하면서 읽게 됐었고 첫 장은 좀 강렬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장에서는 오히려 잘 안 읽게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장부터는 정말 못 끊겠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좀 배신감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읽으면서 이게 되게 미스터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짐작을 하면서 읽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전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결말이어서 너무 놀라웠어요. 네, 이제 토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먼저 스토리에서 떠오른 질문들입니다. 강한 스포일러를 담고 있으니 아직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은 주의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 반전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자유롭게 감상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책을 다 읽고 나서 배신감이 들었는데요. 왜냐면 제가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약간 의심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다연이 친구였던 은성이가 학교 내에서 다연이를 폭행하는 사건이 언급되는데 그 부분에서 학교에서 남자 학생이 여자 학생을 때리면 가만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의심을 하면서 넘어갔던 부분이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을 읽고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그거를 약간의 의심만 하고 그냥 넘겼다니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놀랐는데 저는 배신감이 너무 들어가지고 작가님한테 앞부분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의심했던 부분을 딱 한 군데를 찾았는데 그 부분이 다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다연이의 부모님이 사기꾼인데 그 사기꾼의 피해자였던 사람이 다연에게 연락을 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때 그분이 다연이한테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녀는 돈 한 푼도 없다고 자기는 정말 몰랐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도 당연히 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작가님이 의도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여자라고 생각하게끔. 기억이 안 났었는데. 그 포인트를 되게 잘 찾아내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너무 배신감이 들어서 앞부분을 안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저도 얘기를 해보자면 전혀 예상을 못했거든요. 아까 말했다시피 예측하면서 봤다고 했잖아요. 솔직히 다른 반전도 많이 숨어 있었어요. 거기 마지막에 큰 반전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앞에 반전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빵 나와서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앞을 찾아봤죠. 남자라고 생각이 들지 못하도록 묘사한 부분들이 좀 있었어서 준호와의 관계에서 다현이가 품에 쏙 안긴다던가 첫 장부터 여자라고 이렇게 못을 받고 봤었던 것 같아서 좀 많이 놀라운 부분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렇지만 좀 홍학의 동성애, 네덜란드의 동성혼이랑 같이 엮어서 복선회수한 느낌? 좀 재밌는 반전이었던 것 같아요. 홍학의 자리 제목을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각이 난 건데 제가 책을 읽기 전에 다른 친구와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홍학의 자리다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그거를 듣고 나서 내용이 전혀 뭔지 감이 안 온다는 거예요. 저도 되게 감이 안 오는 상태이긴 한데 이 책을 다 읽고 나서야 비로소 제목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반전에 너무 놀란 상태여서 다시 저도 초반으로 회귀를 해서 읽어봤는데 그런 묘사 부분에서 여성이라고 특정 지은 묘사가 전혀 없었던 거죠. 제 스스로에게도 약간 실망한 느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글 속에도 많은 힌트가 있었거든요. 다른 어떤 학생한테 물어봤을 때 남자애들과 어울린다든지 준우도 이혼을 하고 나서 다현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는 그런 상태든지 충분히 사실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많은데요. 그럼에도 정말 잘 짜여진 반전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뉴비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앞에 부분을 다시 봤을 때 그 작가님이 유독 이 책에서는 본명이나 학생을 그냥 학생이라고 하지 않고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적은 부분이 눈에 유독 띄더라고요. 근데 다현 학생한테만 그냥 학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서 되게 세밀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내가 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를 눈치챈 당신이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추가로 부모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도 딸, 아들 이런 호칭이 전혀 등장하지 않았었어요. 책을 읽고 나서 그 부분도 되게 의도된 거였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책을 많이 분석하면서 읽은 듯한 느낌이 드네요. 저도 그 마지막 반전을 보고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뭔가 책한테 혼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서 육성으로 엥? 소리가 저절로 나왔을 정도로 너무 놀랐던 부분이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 다현이가 스스로 이제 죽음을 선택했었던 그 방법도 여학생이 체력으로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관계를 보면 뭐 남학생들이랑 많이 어울린다. 사실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여자애지만 남자애들이랑 또 유독 잘 맞는 여자애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의심을 잘 못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구보다 편협한 시각으로 보고 있었다. 그리고 홍학이 나오잖아요. 다현이가 좋아했다고. 솔직히 저는 홍학도 저희 나라에서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 뭐 플라밍고 튜브라든지 뭐 핑크색이 많이 들어간 동물이니까 사진을 모으고 붙여놓는 것 또한 여자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제가 좀 고정관념이 너무 강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다들 분석을 열심히 하면서 책을 봐주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두 번째 질문은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인물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김준우 선생님이 가장 정말 사이코패스처럼 느껴졌고 마지막에 정이 많이 떨어진 인물인데요. 왜냐면 처음에는 솔직히 좀 억울해 보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약간 점점 괘씸해졌고 알고 보니까 그 다현도 약간 사랑하는 느낌이 아니었고 다현도 이용하고 아내도 이용하고 경찰도 자기의 짜맞춰진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게 그거에 좀 재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보면서 기분이 나빠졌고 결국에 정비원 살인한 게 안 들켜서 웃잖아요. 거기서 진짜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악마 같다 이렇게 느껴졌던 인물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준우가 가장 나쁘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약간 T의 성향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애초에 학생과 그런 관계를 안 가졌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학교에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을 텐데. 미성년자와의 그런 관계가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서 제일 나쁜 사람이다 라는 네.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네.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인물은 아무래도 김준우 선생님이고요. 이 사람은 그냥 악의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악한 인물로 작가님이 최대한 나쁜 요소들을 마구마구 집어넣은 그런 인물 같고 만약에 김준우를 제외한다면 연희도 그렇게 잘 한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본 부인에게 가서 따졌다는 그런 부분에서 참 어린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다현이 주변에는 정말 다현이를 정서적으로 제대로 교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잖아요.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안쓰럽기도 해서 그치만 성급한 그런 행동이었다. 저는 앞서 다른 에디터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김준우 씨가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그건 저도 복봉님 의견처럼 작가님이 정말 나쁜 사람 그중에서 가장 나쁘게 만든 인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외의 인물로 저는 그 교무부장 선생님이셨던 조미란 씨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왜냐면 조미란 씨가 결국엔 살인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아들 때문이라곤 하지만 그냥 아들한테 직접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가 그런 게 아닌지 사실 정황을 물어보면 되는데 그걸 자기 지레짐작으로 생각하고 그냥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잘못한 핀트로 왜 행동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네, 다음으로는 책을 읽고 가치관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작가의 말에서 인정 욕구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김준우는 자기가 남들의 그런 비난의 시선을 받는 걸 힘들어해서 이런 악한 일을 저질렀던 그런 것처럼 당신은 누구에게 인정받고자 하는지 그 인정에 중독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 에디터분들은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은지 또는 뭐 나도 모르게 인정 욕구를 좀 과하게 느꼈던 적이 있다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저는 아무래도 부모님께 인정받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생 때는 뭐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했던 것도 있고 또 지금은 또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싶기는 하지만 그래서 인정 욕구들 때문에 힘들었던 적도 있었는데 또 조바심 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들 어느 정도는 인정 욕구가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특별한 일화나 그런 거는 생각이 나지 않는데 왜 웃으시죠? 왜요? 파트너 분들께 인정받고 싶다고 하면 이거 플러팅이야? 근데 그 멘트 좋은 것 같아요. 오, 신박한데요? 신박한데요? 전혀 생각하지 않. 제가 지금 피아트 에디터로서 파트너님들께 더 많은 예술 문화 정보를 드리고 그 반응들을 보면서 파트너분들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조금 드는 것 같고요. 네,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완전 플러팅. 이렇게 깨알 홍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좋은 멘트였어요. 네, 넘어가시죠. 네. 저도 복봉님과 동일합니다.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가장 강한 것 같긴 해요. 잘하는 것에 대한 칭찬을 많이 갈구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다 기억해줬으면 하는 느낌? 약간 사회적 기준에 대한 인정 욕구가 있는 것 같은데 특히 한국은 뭔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 대학교에 입학을 해야 하고 대학교를 졸업을 하면 취직을 바로 해야 하고 취직에 성공을 하면 나중에는 결혼을 해야 하고 이런 게 루트가 거의 정해져 있다시피 하잖아요. 저도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저도 그 길을 가야만 할 것 같은 거예요. 또래의 친구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대학원에 가서 좀 더 배움의 길을 걷기도 하는데 그런 친구들을 보다 보면 꼭 그 일을 하는 게 정답만이 아님을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일을 하는 게 마음이 가장 편한 그런 약간 바보 같은 사람이랄까요? 바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본 써놓으신 거 아니죠? 근데 진짜로 바보 같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정형을 추구하는 것뿐일 성향마다 다르다? 사실 사람은 비교를 안 하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각자 다른 속도가 있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무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보가 아니에요. 북토크가 아니고 테라피 방송인 것 같습니다. 심리 테라피. 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분들도 마음이 좀 가벼워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는데요. 다현은 다현의 부모님의 죄로 인해서 학교 폭력도 당하고 사람들의 비난을 들으면서 살아왔는데요. 사실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연좌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연좌제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 생활 속에서 같이 살았던 자식이나 다른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면 그 삶 자체가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죄를 물어라고 하기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케어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지 더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많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묻는다는 그거나 자식의 죄를 부모에게 묻는다는 거나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 속의 다현이가 정말 너무 불쌍했고요. 같이 그 아픔을 공유해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온전히 다 감당하고 있다가 생을 마감한 거여서 오히려 본인이 용서를 빌고 다녔잖아요. 그거는 있어서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은 본인이 온전히 다 감당해야 하고 책임을 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엄연히 다른 사람이니까 가족이 책임져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성적으로는 그 죄가 연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완벽한 타인이거나 아니면 부처의 경지에 오른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게 나의 입장이 되어보면 너무 원망스러울 것 같거든요. 아무리 그 사람이 범죄에 연루된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의 피가 섞였다. 그 사람과의 긴밀한 관계이다. 라는 거를 알게 되면 그 사람에게라도 책임을 정말 묻고 싶을 것 같아요. 물론 다현이는 미성년자고 기댈 곳이 없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에 위치한 아이였지만 그렇게 다현이를 보채고 협박한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가 가기는 하네요. 저도 유빈님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긴 하는데요. 타인이라면 가족의 죄를 그의 가족들에게 물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연좌제이자 저는 이게 2차 가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함부로 남의 가정사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왈부할 권리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진짜 완벽한 타인이라면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내가 피해를 당했거나 그랬으면 유빈님 말처럼 나 누구한테라도 죄를 물고 싶을 것 같아요. 책을 읽은 제 3자라서 저도 타인의 입장으로 대입을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확실히 그 당사자가 되면 제가 어떻게 행동할지는 모르겠긴 하겠죠. 희망사항이니까요. 책에도 그 피해자가 다현이의 그래서 생사를 물어보잖아요.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경찰이 전화를 했을 때 다현이한테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걸 알고 혹시 죽었냐 이런 식으로 여쭤봤을 때 그래도 다현이가 죄가 없다고는 생각을 하셨구나. 연민의 마음이 들긴 들었구나 하면서 근데 그건 뭔가 죽기까지는 안 왔으면 좋겠는 바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혹시 나 때문에 나는 그런 죄책감.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맞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홍학의 자리에 관한 에디터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읽고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달에 또 재밌는 주제로 만날게요. 안녕. 안녕.